혹시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할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70대, 80대가 되어서도 활기차고 즐겁게 지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연하게나마 그려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바라는 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돈보다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건강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실제로 건강하게 나이 드신 분들은 요양원 신세 없이 즐겁게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 최고의 의사로 여러 차례 선정되신 김희신 박사님의 지혜를 빌려 우리가 노년에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 박사님은 암 예방이나 치료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큼 저명하신 분인데요. 세계적인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0년 이상 종신 교수로 계시면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돌보고 기적 같은 희망을 선사하기도 하셨죠. 과연 어떻게 해야 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고 무서운 암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김 박사님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건강 장수의 비결부터 혹시라도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의 소중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건강 수명을 늘리는 아주 간단한 습관들. 예방 또 예방. 면역력이 핵심입니다. 요즘 의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특정 질병을 아예 세상에서 없애버리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인 면역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운명일지 몰라도 건강하게 사는 것은 노력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처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면역력이 튼튼해야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마련되는 셈이니까요. 입맛 당기는 대로 식단부터 점검하세요.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지키려면 식단 관리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참아요? 저는 고기 없이는 힘이 안 나요. 특히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라고 하면 마치 인생의 큰 즐거움을 빼앗긴 것처럼 시무룩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고기를 자주 먹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한번 길들여진 습관은 바꾸기 어렵죠. 고기를 먹으면 을에 술 한 잔이 생각나고 술 마시는 재미에 또 고깃집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술과 고기를 즐기다 보면 1년 내내 꽤 많은 양을 먹게 되는 셈이죠. 그렇다고 좋아하는 음식을 아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내 몸에 더 건강한 음식들로 채워나가자는 거죠.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먹던 고기를 한 번으로 줄이고 대신 신선한 채소나 생선 요리를 즐겨보는 식으로요. 몸에 기름진 음식이 쌓이면 당뇨병 위험이 커지고 몸 곳곳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췌장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 췌장암은 기름진 식사나 육류 위주의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 꼭 먹어야 할까요? 혹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식사를 제때 챙겨 드시기 힘든 분들이라면 종합 비타민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루 한 알 정도면 충분하지만 만약 질병을 앓고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오전, 오후 한 알씩 복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식사를 잘 챙겨 드시고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굳이 비타민 영양제를 과하게 드실 필요는 없어요. 시중에 판매되는 비타민 제품 중에는 우리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때로는 수백, 수천 배 많은 용량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건강한 식단만으로도 충분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면 비타민 과다 섭취는 오히려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 미리 챙기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가 지나면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요. 뼈 세포 재생에 꼭 필요한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은 우유나 멸치 같은 식품으로 보충할 수 있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답니다. 하루 15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며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슈퍼푸드 어렵지 않아요. 혹시 슈퍼푸드라고 들어보셨나요?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에는 녹차, 블루베리, 토마토, 연어, 마늘, 브로콜리, 견과류, 시금치, 적포도주 등이 있습니다. 이름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박한 식재료들이죠. 이 식품들의 공통점은 기름진 음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최근 과학자들은 이런 식물성 식품에서 암과 싸우는 놀라운 물질들을 발견했는데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항산화 작용을 하고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며 다른 곳으로 암이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초록 잎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등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먹으면 췌장암 발병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토마토, 수박, 폐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기름과 함께 익혀 먹으면 항암 성분인 리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고 하네요. 마늘, 강력한 살균 효과와 함께 위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다면 장아찌를 담그거나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감귤류,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유방암 재발 방지에, 감귤류는 폐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씨앗, 견과류, 몸에 좋은 지방산을 공급하여 영양소 흡수를 돕고 심장 건강과 근육량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버섯, 피토케미컬 성분이 풍부해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염 등에 도움, 렉틴이라는 단백질이 비정상 세포에 달라붙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버섯과 녹색 채소를 함께 자주 먹으면 유방암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암세포가 살기 힘든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피토케미컬이 풍부한 채소, 과일, 견과류, 씨앗, 버섯 등을 충분히 먹고 항산화제와 비타민 섭취에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은 영양소는 거의 없으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죠. 앉아만 있지 마세요. 움직임의 중요성. 먹는 것만큼 중요한 움직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가만히 앉아만 있다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영양제 알약만 삼킨다고 해서 그 성분이 저절로 우리 몸 곳곳에 흡수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아요. 적절한 운동을 함께 해줘야 우리 몸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거나 매일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좋은 성분을 먹었다면 몸이 그것을 잘 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먹은 보람도 있겠죠. 특히 암과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 약만 먹고 집안에만 웅크리고 있으면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뼈가 약해지고 기운이 더 없어져서 점점 더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힘들더라도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고 가능하다면 공원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 스트레스 관리. 사실 현대인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마찬가지죠. 게다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부족한 운동량 이 세 가지는 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최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데요. 몸이 계속 비상사태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육은 긴장하고 혈관은 수축하며 혈압이 오르고 몸의 각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결국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되죠. 운동을 너무 격하게 하거나 반대로 너무 안 움직이는 것도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운동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게 돕고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긴장감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만으로도 대장암, 폐암 등의 발병 위험을 눈에 띄게 낮출 수 있다고 해요. 김희신 박사님은 평소 병원에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이때 그냥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배꼽에 살짝 힘을 주어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걷는 것이 운동 효과를 높이는 비결이라고 하네요. 집에서는 아내분과 함께 줄넘기, 훌라후프, 철봉 매달리기 같은 가벼운 운동을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즐기신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 강도가 적당하다고 조언합니다. 뇌 건강도 챙기세요. 김 박사님은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몸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하신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해두고 외우지 않죠. 그러다 보면 뇌의 기억 기능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몸을 너무 아끼고 쉬게만 하는 것도 오히려 노화를 앞당길 수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잠깐씩 낮잠을 자는 등 지혜롭게 휴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지내는 습관은 치매를 비롯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루에 단 몇 줄이라도 책을 읽고 사색하는 습관은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생활 습관 점검.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 암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 중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유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 암이 생기는 것은 몸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인데 이 균형을 깨뜨리는 주범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암을 억제하는 좋은 유전자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유전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스트레스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김 박사님의 경험에 따르면 서양 환자들은 나이 들어 병에 걸리는 것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반면 한국 환자들은 암 진단을 받으면 크게 좌절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곧 건강 관리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술과 담배 멀리할수록 좋습니다. 음주 역시 암과 관련이 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적당량의 레드와인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음은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등 해로운 점이 더 많죠. 음주보다 더 해로운 것은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폐의 염증을 일으키고 폐암, 기관지염, 간경화의 원인이 되며 남성 방광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는 피우는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까지 해치는 독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꿀잠의 중요성. 노년기에는 특히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 높은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하죠. 김 박사님은 10대 때부터 70이 넘은 지금까지 매일 5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수면만큼은 규칙적으로 관리해 오셨다는 거죠. 하지만 주변을 보면 일에 몰두하느라 하루 서너 시간만 자는 분들도 있고 밤새 게임을 하다가 과로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립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질 좋은 수면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소모한 에너지를 잠자는 동안 회복하고 몸의 여러 세포와 조직들이 재생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인지 능력,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지기 쉬우며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 당뇨병, 뇌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으니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세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암 발병률이 높은 편이고 암 발병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서 자주 웃는 사람에게는 암이 잘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스스로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먹고 자란 면역력은 웬만한 스트레스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둘 다 하면서 균형을 잡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분수에 맞게 살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줄어들고 크게 아플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했죠. 어쩌면 우리 몸의 건강도 이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과하면 균형이 깨져 병이 생기는 것처럼요. 내 몸과 자주 대화하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로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듯 잘못된 습관으로 아프게 된 몸을 되돌리는 데도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혹시 암과 마주하게 된다면 치료에 임하는 마음가짐. 김희신 박사님은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의사를 믿고 잘 따라와 달라고 이야기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에 임하는 환자 본인의 자세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병원 예약과 함께 주변 관광이나 골프 계획을 세우는 등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태도를 보였던 환자들이 치료 결과도 더 좋았다고 합니다. 마치 여행 계획을 짜듯 병치료 과정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미국 환자와 한국 환자의 차이를 보면 마음가짐의 중요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미국 환자들은 이 치료법의 생존 확률은 30%입니다라고 하면 30%의 가능성이 있군요 라며 희망을 보는데 한국 환자들은 생존 확률이 50%가 넘습니다라고 해도 그럼 죽을 확률도 50%나 되네요 라며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이 많으면 식욕을 돋우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잠도 잘 못 자게 됩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위가 둔해져 배고픔을 못 느끼고 결국 영양실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MD 앤더슨 암센터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암 환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인 환자 중에서는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병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순간 스스로를 중증 환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가벼운 일에 몰두하고 활동하는 것이 항암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암 환자의 식단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성 기름은 최악. 암 환자는 동물성 기름 섭취를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채식만 해야 할까? 물론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은 비만 환자의 경우 일정 기간 채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는 균형을 생각해야 합니다. 암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파괴하기 때문에 채식만 고집하다가는 단백질 부족으로 빈혈이나 기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에는 단백질 손실이 크므로 단백질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치료를 이겨낼 힘이 나지 않습니다. 건강식과 균형 잡힌 영양식은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나쁜 음식을 피하는 건강식 채소, 과일, 생선 위주,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를 하면 좋지만 암 환자는 치료를 이겨내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균형 잡힌 영양식, 특히 고단백질 식단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어떻게 섭취할까? 동물성 지방 섭취를 최소화하면서 단백질을 얻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기를 먹기 어렵다면 단백질 음료나 식물성 단백질 콩, 두부 등로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고기가 좋을까?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붉은 고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일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기름기입니다. 가금류, 특히 오리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 극복에 도움되는 음식들, 김 박사님이 특별히 추천하는 음식으로는 카레 커리, 생강, 양배추, 현미밥, 잡곡밥, 오리고기 등이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열쇠는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암 발병률이 높은 한국인들은 더욱 식단과 생활 습관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